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은행발 이슈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올라가더니 국내도 비슷한 그런 상승 흐름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그래도 미국 시장도 이틀 연속 올라주니까 조금은 안도하는 마음. 네, 그래, 오늘 밀려봐도 또 흔들고 또 다시 제자리 찾겠지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좀 봤더니 살짝 흔들림이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양호하게 지금 시장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좀 특이한 게, 웬일로 반갑게 정말로 외국인들이 살짝, 겨우 요 정도 있지만, 네, 한 900억 가까운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들이 잘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도, 코스피는 한 1%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0.9 가까이 이렇게 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도 좀 나름 안정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300원대에 있어서 고환율은 맞지만, 예, 그런 것 같고, 또 선물 계약도 3,400계약 좀 받쳐주니까, 오후 시장도 크게 이상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안도가 좀 나오는 오전 시장이고요. 또 우리 지수를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또 얼마 전에 어제 그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한 기준이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여기에 세워져 있다. 지난주에 이제 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저점을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저점이 올라가는 저점을 보게 되면은 거의 세 번째 이렇게 저점이잖아요. 이게 저점을 만들어지는 게 맞게 되고 결과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좀 매력적인 시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네, 이 저항선 2,470에서 2,500 정도를 강하게 돌파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어도 그래도 위로 갈 수 있는 계속 그런 의지들이 보이는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미국의 좀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될 필요성은 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은행 시스템 보장 어떻게 보니까 앨런 장관이 확신을 주니까 네,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전체를 얘기한 건 또 아니고 말이 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시장이 미국 정부가 보증을 다 하겠다 이런 걸로 반응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시장에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은 뻔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로봇, 로봇주들은 오늘은 오랜만에 또 에브리봇, 작년쯤에 이제 강한 녀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게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는데 잠잠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주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특이한 거는 이제 코인테크 같아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게 안 가는데 얘는 너무 무겁다 했는데 탑머트리얼하고 같이 이제 관계사잖아요. 오늘 이제 거래가 얼마 전에 들어온 거를 넘어서면서 좀 속된 말로 이제 뿜어내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챙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 외에도 이제 구글에서 챗 GPT 대항마 그 바드를 일반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어제 이제 중국에 그 게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서 이제 게임주들이 거래가 이제 좀 집중이 됐는데 오늘도 게임주는 흐름이 양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조정을 하면서 다음 시세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거는 저출산 관련, 이 출산 정책 관련된 종목들, 비스토스라든가 그다음에 제로투세븐 얘네들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끝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출산 정책 관련해서 아마 예상 일자가 28일로 지금 언론에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마침 이렇게 준비는 다 돼서 움직이려는 근데 부족한 게 이제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제로투 세븐도 그렇고 또 오늘은 뿜비가 또 움직였습니다. 예, 지금 이 저출산 정책 관련주는요 오래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간으로 보는데 뿜비하고 샘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비스토스하고 테라제니텍스, 이 난임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 그리고 이제 전통의 아가방, 그다음에 이 제로투세븐이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을 나타내는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 앞으로 일정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금 수상한 뭐 차트는 비스토스 같은데 요거는 좀 이따 오후장을 볼 때 좀 살펴보는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좀 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오전장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럼 오후장 포인트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 주에 또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3월에 제일 중요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 봐야 될 것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금은 되게 살짝 이렇게 뭔가 이 트레이더의 욕심이 생겨요. 제가 이제 원래 단기 트레이딩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의 좀 약간 충동?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저는 지금 시장 상태가 여기서 더 나빠져야 우린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금융 시스템은 어차피 정부 정책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강하게 봉합을 하려는 쪽으로 간다면 금리의 인상폭이 뭐 50이 나오던 25가 나오던 큰 의미는 없다. 어차피 시스템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긴축은 어차피 그냥 이어가는 거였으니까 저는 오히려 25bp로 이 연준이 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25bp도 어떻게 보면 동결을 바라거나 인하를 바라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앨런 장관이 조치를 취한 게 인상을 할 거니까 미리 선제 대응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나빠질 게 조금 잠깐 없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4월에는 FOMC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월인데 그럼 그때까지 내일만 결과가 지금 예상한 대로 25bp 정도에서 나오고 시스템에 문제도 없다 보면 아마 잠깐의 랠리가 나올 여건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오늘은 좀 한 900억 가까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지금 3월 8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보면은 한 2조 3천억이 빠져나갔어요. 그 금액이 뭐 그대로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지금부터 좀 유심히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서 저라면 개인적이라면 조금 약간 공격적인 성향도 살짝 드러내면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약세장이니까 그래도 좀 경계심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심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리스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발빠르게 5천만 원 예금 한도 보장하는 거를 1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저축은행 같이 또는 뭐 지방은행들 우리나라도 상장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DGB 뭐 저축은행 이렇게 회사들이 좀 금융지주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은행이 좀 이렇게 힘들다는 그 인식이 퍼지면은 여진이 퍼집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 심리가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더더욱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소비 관련 종목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실적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진행이 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볼 때 실적을 꼭 챙기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 관련 종목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멘텀이 또 뭐 있냐. 우리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말고 중국 모멘텀이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아도 살짝은 남아있다는 거를 좀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엔터주들 공연 재개하면서 엔터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게임 판호 발급하면서 게임주들이 움직였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파급 효과들이 계속 나옵니다. 전이 효과들이. 그럼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봐야죠. 왜 그러냐면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컨텐츠가 마진이 엄청 좋잖아요. 그런 종목들 좀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이제 한한령 해제가 과연 언제가 될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정책 플러스 이제 중국 예전만 하진 못해도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흐름에서도
올라가고 쫓아가는 종목들 말고도 좀 수상한 종목들 몇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 출산 정책주 중에 시총은 좀 작아서 좀 소개해드리진 여기서 못했지만, 이 비스토스라는 종목, 이 난임 관련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뭐 기업도 뭐 괜찮은데, 어제의 음봉은 좀 우리들 물량을 좀 뺏어가는 속임수로 나온 거 아닐까. 저 오늘 양봉으로 그걸 잡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모그린텍이 이제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띄우면서 갑니다. 갭을 띄우면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슈팅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조금 전에 방송하면서 잠깐 한 15% 가까운 수익이 나왔었네요. 네, 이런 종목들 볼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 아모그린텍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속하는 종목이잖아요. 고효율 자성 소재 만드는 것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형인 전문가님 말씀드렸지만 그 이지는 2차 전지이긴 하지만 세계 1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로 뭘 만들었던 이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 있죠.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저스템,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바로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시세가 한번 나오면 우리는 잠깐의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창 케미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관련 정책 뉴스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냥 반응이 아니라 거래가 동반돼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SFA 반도체라는 건데요. 이렇게 저점을 잡아놓는, 그리고 하락을 멈추고 돌리려는 의지를 보이는 이런 종목들, 차트상 거래가 들어온 것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살살 올라가고 있고,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수와 함께 이렇게 저점을 잡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좀 벗어나면 이제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모아갈 매력을 느끼는 구간이 아닐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거 보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다, 그냥 not bad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봐도 반도체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말을 잘 들어야겠어요. 항상 그 말 속에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스토스가 되겠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오늘 추천주는 비스토스가 아니라 고바이오랩입니다. 네, 고바이오랩이고요. 네, 고바이오랩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제가 너무 비스토스를 많이 보여드려서 우리 앵커님도 저한테 속으신 것 같습니다. 자, 고바이오랩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제 요즘에 그 신약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신약 개발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질환 치료용 기능성 소재 2종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을 국내 최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빨간불밖에 안 보여요. 이게 기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 상장한 그런 이력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제표보다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지, 이 회사에 그리고 현금이 그래도 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회사 현금 보유가 한 700억, 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저점을 만들 때 거래가 한번 터지고, 다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올 때 그 거래량에 맞먹는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에 딱 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예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선치료제도 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이 위바이옴을 만들어서 이제 매출이, 새로운 이제, 캐시카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신의제약이라고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해갖고, 프로젝트 관련 이런 모멘텀들도 남아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가에서 최근에 요 갭을 띄우고 올라왔죠. 요 양봉까지는 여유있게 보면서 3분할, 4분할 아래로 해서 진입 충분히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목표가는 1차로 16,000원 정도 설정하고 보시면 되고요. 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같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속았네요. 항상 종목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하나를 딱 그 중에 베스트를 뽑아주시기 때문에 저도 종목 다 보고는 있는데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